나는 깨끗하게 먹어. 몸 관리를 잘하고 있어. 그래서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리가 무겁지?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혹은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날 때,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채소가 건강의 핵심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채소를 많이 먹어야 오래 살고 병에 안 걸린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었던 바로 그 채소가 사실은 소리 없이 여러분의 심장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요? 요즘 들어 몸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이 축 늘어지는 듯한 무거운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운하기는커녕 이미 지쳐있고 다리는 물이 가득 찬 것처럼 퉁퉁 붓고 뻣뻣합니다. 푹 자던 옛날과 달리 밤중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라느라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짜거나 가공된 음식도 안 먹고 술도 멀리하고 일부러 담백한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몸은 마치 물 먹은 솜처럼 어디를 가든 젖은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 모든 걸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셨나요? 아니면 날씨가 굳어서 매트리스가 불편해서라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이런 신호가 매일 반복된다면 당신은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하고 중요한 경고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 발목에 가벼운 부기, 잦은 야간열을 그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뇌과 시스템, 즉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필터가 새 건일 때는 모든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거나 망이 약해지면 예전에는 쉽게 빠져나갔던 독소들이 걸러지지 않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들은 장기의 연약한 조직 안에 차곡차곡 쌓아 되돌리기 힘든 손상을 남깁니다. 셔터스탁, 익스플로어. 신장질환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침묵입니다. 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나서야 강물이 말랐다는 걸 깨닫는 것과 비슷하죠. 신장은 아주 우직한 장기라서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까지는 좀처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투석 같은 힘들고 복잡한 치료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게 됩니다. 더 호프 앤드 인트로덕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이 기능 저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굳게 믿고 먹던 슈퍼푸드나 해독 채소가 늙어가는 여러분의 필터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깨끗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병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식재료 교체만으로 어떻게 몸이 가벼워지고 잠은 깊어지며 지긋지긋한 화장실 출입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줘야 합니다. 때로는 공유해준 영상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큰 병을 막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특정 질환에 맞는 식단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혁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스스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은 잘못된 채소 선택으로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던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진료실에 와서야 당황스럽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마주하곤 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1. 더 트레저디 오브 에머 중.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던 정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러니를 몰아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정 선생님은 담백하게 먹고 매일 걷기만 잘하면 무병장수한다고 믿던 분이었습니다. 60이 넘으신 정 선생님은 정말 절제된 분이셨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밥은 적게, 반찬은 데친 채소와 직접 담근 김치 위주로 드셨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운다며 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의 유일한 낙은 채소였습니다. 특히 해독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을 많이 드셨죠. 채소만 많이 먹으면 약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셔터스탁, 익스플로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더랍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목이 너무 부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겨우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이 막지 않고 마치 쌀뜨물처럼 탁했고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놀란 아내분이 그를 응급실로 데려왔고 저희는 즉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는 예전의 평범한 삶은 끝났다는 뜻이었고 앞으로는 기계에 의존하는 투석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계속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절제하며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자 원인은 금세 명확해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몸에 좋다는 채소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나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약해진 신장에는 그 채소 속의 특정 성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쌓아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 선생님 이야기를 꺼낸 건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의로 한 실수가 어떻게 몸을 지치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장을 해치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식사법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더 오 베지터리 투와치 아우포. 자, 이제 50세 이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흔한 채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실제 사례들과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정 선생님의 사연이 알려지자 비슷한 증상, 피로, 야간요, 부종, 허리 통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들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에 좋은 채소를 과도하게 먹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 시금치. 숨겨진 칼날 첫 번째 사례는 수원에 사시는 이 여사님입니다. 식습관이 아주 깔끔해서 기름진 고기나 튀김은 입에도 안 대셨죠. 며느리가 뼈에 좋다며 항상 시금치를 챙겨드렸는데 이 여사님은 다다익선 일하며 매일 아침 큰 대접으로 데친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문제는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별포 옥살산, 수산, 별포이라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이 몸속 칼슘과 만나면 딱딱하고 뾰족한 결정체, 즉 신장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점고 수분 섭취가 충분한 몸은 이걸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느려진 노년의 몸에서는 이 결정들이 소변길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금치를 매일 드신 지 8개월 후, 이 여사님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소변을 볼 때 따가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결석이 발견되었고 신장 수치도 나빠져 있었죠. 제가 시금치가 원인이라고 설명해 드리자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채소도 마음 놓고 못 먹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께 드릴 말씀과 똑같은 답을 드렸습니다.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 드셔야 합니다. 2. 케일과 녹즙, 칼륨 폭탄. 다음은 건강 유행에 민감하셨던 65세 김 선생님입니다. TV에서 녹즙, 그린 스무디, 이 젊음의 비결이라는 말을 듣고 고성능 믹서기를 사서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생케일을 갈아 드셨습니다. 게티 이미지즈, 익스플로어.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일에는 칼륨, 이 매우 많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특히 고혈압 전 단계나 초기 당뇨가 있다면 신장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를 고칼륨 혈증 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뛰는데 칼륨이 그 전기를 조절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리듬이 깨집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은 어지럼증을 느끼더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때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주스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뻔한 겁니다. 3. 시래기, 말린 무척 농축된 위험 시골에 사시는 72세 최어르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시래기국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고향에 마시고 소박한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식품 건조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채소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지만 미네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생채소보다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여기에 짭짤한 된장까지 더해지니 신장에는 그야말로 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최 어르신은 심한 부종과 피로감을 호소하셨고 신장 기능은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먹어온 건강식이 원인이라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셨죠. 4. 묵은지, 질산염 문제. 우리의 소울푸드 김치도 조심해야 합니다. 70세 박 여사님은 묵은지를 물에 씻어 드셨습니다. 양념을 씻어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오래 발효된 김치에는 숙성 과정에서 질산염 이 생깁니다. 끓이거나 씻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신장의 미세한 락화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불면증이 생기고 피부가 칙칙하고 검게 변했는데 이는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5. 미역국, 미네랄 과부하.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시는 김 여사님입니다. 친구들이 미역국이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서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하지만 미역은 우오드와 칼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해진 신장은 이 막대한 양을 매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손떨림, 빠른 심박수, 갑상선 문제에 신장 무리까지 겹쳐서 오셨습니다. 더 사이언스, Why Now?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민학 선생님, 평생 먹어온 음식들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라는 겁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쓴 필터처럼 천천히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20대, 30대 때는 신장 기능이 100%라서 칼륨, 옥살산, 나트륨을 과하게 먹어도 다 걸러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그 여유가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신장은 통증세포가 없어서 머리처럼 아프지도 않고 상처처럼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기능이 50% 이상 사라질 때까지 그저 조용히 하나씩 문을 닫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챙겨야 하는 겁니다. 더 솔루션, 3 프린서펠즈 오브 베지터벨 인테이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채소 섭취 3원칙 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선택, 셀렉션, 가려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면 칼륨과 옥살산이 높은 채소는 피하고 대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순한 채소를 고르세요. 추천 채소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조리법, 프레퍼레이션,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채소는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과 옥살산을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절대로 채소 삶은 물, 채수를 드시지 마세요. 그 물은 독소가 빠져나온 농축된 국물입니다. 그리고 생채소를 갈아 마시는 것, 녹즙도 멈추세요. 녹즙 한 잔은 신장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는 씹어서 천천히 소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시간, 타이밍. 우리 몸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활동하는 낮에 가장 일을 잘하고 밤에는 쉽니다. 채소와 식이섬유는 점심에 드세요. 저녁은 소화가 잘 되게 가볍게 드셔서 밤새 신장이 쉴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더 탑5 키드니 프렌들이 베지터블즈. 그럼 도대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제가 모든 환자분께 추천하는 신장에 좋은 채소 5가지입니다. 애호박, 어르신들에게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수분이 90%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점심에 애호박을 주 2회 드신 환자분이 한 달 만에 다리 부기가 싹 빠졌습니다. 가지, 물컹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지의 스펀지 같은 조직에는 신장 속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찜으로 드시면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게티 이미지즈. 알배기 배추, 어린 배추 억센 겉잎 말고 노란 속 깊은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짙은 녹색 채소보다 미네랄 부담은 적으면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무는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잘 분해해주니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줄어듭니다. 깻잎,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요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염증을 막아 신장을 보호합니다. 컨클루전, A call to action. 오늘 당장 삶을 송두리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굶거나 맛없는 음식만 드실 필요도 없고 그저 점심 식단만 살짝 바꿔보세요. 월요일엔 애호박국, 화요일엔 가지찜 어떠신가요? 야기에 소변 참지 않기, 잠들기 직전에 물 많이 마시지 않기, 그리고 매일 가볍게 걷기 같은 작은 습관을 더해보세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좋습니다. 쉴 틈만 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최근에 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먹는 것만 바꿨는데 몸이 바로 고맙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비밀스러운 비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선택하는 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통증 없이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